코로나19로 인해 계속 미루어져 온 1학기 등교, 내일 고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태원발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가 아직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또 학부모들의 걱정이 좀 큰데요. 내일부터 진행될 등교 수업 관련해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 혹시 등교 수업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혹은 TBS 앱을 통해서 의견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인터뷰 중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학생들 등교 내일 시작을 합니다. 네, 고3 학생들 등교 준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잠깐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정말 80일 만에 학교 문을 여는 거죠. 네. 네, 학교는 지금 아주 철저하게 방역 대책도 하고 있고요. 입구에 들어올 때 아이들이 발열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열 화상 카메라로 찍고 그걸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이름 적고 그러고 들어가고 네, 손 씻는 것도 다 방역 작업을 하고 있고 네. 내일 우선 개학을 하게 되면 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계기 수업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부도 하고 어떻게 방역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아마 처음 먼저 학습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 반대 입장을 갖고 계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학부모와 학교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로 6월 달에 개학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당장 오늘 아침 뉴스를 접해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11일 날 개교했다가 일주일 만에 지금 70군데에서 확진이 나오는 바람에 네네. 문을 닫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게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경우는 어차피 수업 일수가 너무 빠듯하고 지금 80일 동안 미뤄놓은 여러 가지 과제도 있고 시험도 봐야 되고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하는 이런 일정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워서 이제 개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오늘 교육부가 이제 학생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면 건강 자가 진단 제출을 해야 되고 또 몸이 아프면 등교 금지. 그리고 이제 교실 가자마자 책상 닦아야 되고 식사 시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고3 학생들 이제 다 컸지만 어떻게 우리 교육감님 보시기에 이게 제대로 잘 지켜질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걱정스러운 대목이에요. 네. 이제 건강 자가 진단은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거대로 해서 집에서 열제해가지고 이제 학교에다 이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걸 하고 또 학교 오게 되면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되고 교실도 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식당은 물론 칸막이를 다 해가지고 학생들 간에 서로 이렇게 완전히 막아놓은 차단한 그런 상태라 잘 돼 있습니다만 걱정은 이제 앞으로 6, 7, 8월 이 무더위 속에서 네. 마스크하고 정말 학교 수업 받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큰 어려움이고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를 한 채로 수업을 갖다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아주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좀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네. 급식이 또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물론 따로 혼밥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줄을 서야 되고 줄 간격을 좀 이렇게 멀리 뛰어든다 하지만 그것도 잘 지킬까 싶은 생각도 또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교실 배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식탁과 교실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해서 다 이 배식을 배식하기 전에 줄 서서 배식을 받아서 이 거리를 두고 앉아서 먹도록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먹고 나서들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고 이러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 거리를 둬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어려움이 우리들 속에 있어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아직도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안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정말 몰두해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일 전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자, 네. 이제 뭐 약간 조금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궁금한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걸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등교해서 공부하는 것을 원하는가, 이게 학부모 설문조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경기도에서는 그럼 고3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 뭐 그런 학년들한테는 어떤 식을 권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그 학교마다 저희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소수가 네네. 달라서 그렇죠. 31개 시군이 뭐 전부 다릅니다. 거기다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과밀 학급이 있는 학교가 꽤 많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과밀이라고는 초등학교 32명이 넘고 중고등학교 36명이 넘는 그런 학급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뭐 하긴 어려워서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지침을 내리고 학교마다 그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해서 어떤 학교는 뭐 학년 학급별로 시차 등교도 하거나 학급 단위로 오전 오후반을 운영하거나 네. 또는 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서 운영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의 방법들을 학교 스스로가 그 규모와 여러 가지 면에 맞도록 선택하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학교들은 학구제로 하거나 격일제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 학교들이 좀 네. 자율적으로 뭐 순번제나 격일제나 시차 등교나 이런 거를 알아서 하도록 네,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불안하다. 그래서 안 보내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거 뭐 체험학습이나 이런 걸로 대신 내고 뭐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걱정스러운 대목이에요. 네네. 가령 뭐 한 반에 한 명, 두 명 정도는 물론 괜찮겠지만 걱정스러워서 뭐 다섯 여섯 명이 안 왔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 제일 저도 이제 우리 간부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안 오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적절하게 집에서 이 자가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출석한 거로 인정을 해주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음. 더구나 이게 지금 심각 단계나 경계 단계에서는 이런 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도 최대로 20일밖에 인정을 못 해줍니다. 아, 최대 20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으로 보면 학생들이 어떻든 학교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심각 단계나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최대 20일밖에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 학생들이 와야 된다. 그럼 고민이 좀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님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9월 학기제.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아직도 강하게 갖고 계세요? 강하게 갖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1학기 80일 만에 이제 학교를 열어서 수업을 시작하는데 고3의 경우는 이제 수시 전형이 9월 3일부터 시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곧 뭐냐면 수행평가나 지필고사나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이제 그 대수능 모의고사 뭐 전국연합고사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점이게 한 9가지 정도가 시험이 되는데 이게 대략 9월 초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은 정말 이 일정이 거의 살인적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정대로 다 아무 사고가 없이 잘 진행돼야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고3의 경우에 어떤 학생이 감염이 됐다. 그럼 그 학생이 있는 학교는 즉시 이제 출석해서 하는 대면 수업을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게 걱정스러워서 사실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1학기 수업을 제대로 못하면 모두가 다 이 학습에 손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면 안 되니 이것을 2학기까지 길게 가져가서 1학기를 좀 완성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온라인 수업도 완성 단계로 이르게 하고 대면 수업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그래서 가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12월 3일 날 예정되는 수능 시험 때 이게 과연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게 되면 지금 의료계 예언처럼 네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플랜 B로 어떻든 이 9월 학기제를 하기 위한 이번에 1학기를 2학기까지 길게 하고 내년 1학기 때를 2학기로 해서 하고 그동안에 이제 법적인 걸 다 조정을 해가지고 내년 9월부터
정식으로 9월 학기제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예견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플랜 B로 지금 1학기 사실 1학기 거의 끝나가는 거거든요. 원래로 보면은. 근데 이거를 좀 늘려서 이제 원래 2학기까지 다 합해서 1학기로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게 되는 봄 학기를 2학기로 하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9월 학기제로 가자라는 말씀이신데 그게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취업 시즌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법 개정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쉽지는 않지만 사실 역대 정권이 다 이 문제는 합의된 내용이거든요, 네네. 거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학제를 바꿔온 것이 가령 미 군정 때 처음으로 4월에 개교해서 2학기제를 했고요. 그게 1945년에. 네네. 그 다음에 1962년 5.16 군사 구타태가 일어난 다음에 바꾼 것이 4월 학기제를 3월로 바꾼 것이 유일한 변화입니다. 네. 그 사실 이번이 이걸 바꾼다 그러면 적어도 한 60여 년 만에 이제 처음 바꾸게 되는 건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와 함께 문화적 변화 상황에서 우리 온라인 수업도 이렇게 정말 혁신적으로 정말 아주 전 세계 아마 거의 최초일 겁니다. 도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변화를 할 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수능을 좀 더 늘리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미루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12월 3일로 돼 있잖아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조금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수시 전형이 벌써 9월 3일부터 시작되는 네. 일정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대학 입시를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의 입시 요강이 이미 다 결정이 거의 다 네.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5월 중에 대개 확정이 되는데 이 관계가 어렵고 대학도 또 법적으로 보면 3월 1일에 개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법정 개학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한 달 연기하는 걸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주자. 그것이 이제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인데 한 달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충분한 거에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사실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아까 얘기한 네. 가을 학기제로 한다면 1학기, 2학기 수업을 충분히 내년 봄까지 하고 그리고 5월 말쯤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는 걸로 하면 네.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의도 고등학교 교장 강요식 선생님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면 고3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학생들 만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좀 약간 뭐 긴장도 되면서 또 반갑기도 하고 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반갑지요. 네. 어서 그 애들을 좀 봤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하게 어떻게 그 이제 수업을 해 나갈 것인가 고민들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역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뭐 경기도 교육감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학교 차원에서 또 현장에서 많이 준비하실 것 같아요. 학생들 등교하고 그럴 때 이제 어떤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시나요? 우선 이제 그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이제 소독을 이제 자주 주기적으로 하게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흔히 많이 그 얘기 나오는 대로 그 접촉을 이제 최소화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 손을 씻는다, 그 다음에 마스크를 한다, 그 다음에 충분한 거리를 둔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 원칙 하에 네. 학교 그 시스템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교실을 뭐 배치한다든가 좌석을 배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도록 꾸준하게 우리가 그 계몽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이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 책상 거리 간격을 이렇게 넓게 좀 두는데 이게 이제 교실 공간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학생 수들도 그렇죠. 예. 정해져 있고 그러면 예. 뭐 이렇게 넓게 뛴다고 하더라도 이게 글쎄요. 생각만큼 널찍널찍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불효불급한 것들 같은 경우는 밖으로 이제 다 빼놓고요. 그래서 그 교실 안에는 이제 그 책상과 교탁 정도만 약간은 좀 썰렁한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최대한 공간을 있습니다만은. 확보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좌석 배치를 이제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그 이제 사방에 다 최대한 그 거리를 좀 확보를 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는 30명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교실, 좀 넓은, 공간이 넓은 교실로 네. 옮겨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게 널찍널찍 옆으로 띄어놔도 앞뒤가 가까우면 상관이 없지 그렇죠.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네. 지그재그로 이제 그래서 지그재그로 하신다. 예, 그렇죠. 예. 네. 날이 좀 더워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좀 예. 서늘한데. 예. 에어컨 선풍기 이거 틀어야 될 텐데 아시잖아요. 그 환풍기가 그렇죠. 돌아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작년까지 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미세먼지였죠. 네네.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는데 공기청정기는 일절 돌리지 않는다, 가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원칙을 정해놓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선풍기는 돌리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전기 요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3분의 2 정도까지 닫아놓고 이제 열어놓고서 그 에어컨을 이제 가동한다는 건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 전향적으로 오히려 빈 교실에 애들이 이동 수업 할 때 그런 때 에어컨을 가동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동 수업할 때 에어컨을 가동을 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서늘하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하고 꺼놓고서는 들어가서 서늘한 상태에서 뭐 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서늘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커튼을 좀 잘 활용을 해서 네. 해가 쨍하고 비칠 때 같은 경우는 커튼을 충분히 닫아서 네네. 그러면 많이 열이 차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중 창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선생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선생님.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예. 급식 시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빼놓을 수 없는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는단 말이에요. 먹어야죠.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배식 때문에 이렇게 줄 서 있고 할 때 뭐 줄을 좀 널찍널찍 서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잖아요. 아무리 고3이라도. 그리고 이제 밥 먹고 하는 과정에 또 끝나고 나가면서 이게 또 친구들하고 또 어울리고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 들으니까 굉장히 깨알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애들이 보통 때는 애들이 이제 뭐 서로 먼저 먹겠다고 아침에 이제 시원치 않게 먹고 오니까 막 서로 막 뛰어 오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제 학급별로 이제 두 학급씩 두 줄로 이렇게 쭉 쓰는데 충분히 발에다가 발 위치를 정해주고요. 그래서 거기 서라. 네네. 그래서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반이 다 들어가면은 그 다음 반을 이제 불러서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 안에 줄 쓸 때, 그 다음에 또 발열 체크하는 선생님, 그다음에 복도에서 계시는 선생님, 이걸 다 지정을 좀 해놓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탁에서도 지그재그로 그 다음에 그 의자들을 다 이제 빼놓았습니다. 충분하게 1m 이상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애들이 충분히 이제 입만 다물고 밥만 먹는다면은 네네.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운동장에서 애들을 계속해서 교실에만 둘 수는 없는 거고, 네. 운동장에서 뭐 뛴다든가 산보를 한다든가 그런 정도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좀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밥을 한 반씩 들어가서 먹는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요. 학년별로 지금 뭐 많이 말씀드리셨겠지만은 이제 2개 학년씩만 이제 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3학년은 계속하고 1학년하고 2학년은 번갈아가면서 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3교시 끝나고 나서 3학년 먹고, 그때 이제 4교시에는 1학년 혹은 2학년은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본래의 점심 시간에는 3학년은 이제 수업을 하고 1, 2학년 혹은 2학년은
그래서 밥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학년을 좀 예, 번갈아 그래서 가면서. 예. 네.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은 저희 예전에 쉬는 시간에 10분 만에 다 먹었던 기억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 네. 자, 남자애들은 좀 빨리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예. 지금 이제 고3 학생들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죠. 네, 수시 예. 일정 잡혀져 있고 또 예정대로면은 이제 12월 3일에 또 수능을 치러야 되는데 예. 자, 학교 선생님들, 고3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뭐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떤지 또 이게 또 재수생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또 고3 학부모님들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모든 대학 입시에서 재수생이 불리했던 적은 별로 없다. 교육 과정이 확 바뀌지 않는 한은 아하.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물론 지금 이제 상황이 특수합니다만은 특별하게 이제 불안해 하실 건 없는 거고, 재학생들이라면 서로 이제 조건이 같으니까, 네. 내 아이만 아니면 우리 학교만 불리하다 혹은 유리하다, 그런 건 없다고 이제 봐지는 거고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좀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대학에서도 이제 온라인 수업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반수생들, 네. 그게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아. 걱정은 좀 들긴 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재수생 말고 또 이제 반수생. 네. 그렇죠. 다른 학교를 이제 다시 갈까 하고서는 수험생들이 그렇죠. 된 이런 반수생들이 좀 많이 늘지 않을까. 그래서 경쟁이 더 늘지 않겠나라는 부분. 그 부분을 그런데 걱정하고 계시군요. 너무 이렇게 걱정도 하지 마시고, 네. 항상 있는 일이니까. 네네. 다만 이것을 우리 고3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 병마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고3 어머니들 또 아버님들이 걱정을 좀 더 하실 것도 같아요. 굉장히 정말 많은 그러게요. 부분에 준비를 하신 거를 제가 알 수가 있네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강효식 여의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